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새해 첫 출근 날인 오늘 서울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의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계속 불어 춥겠지만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꿈의 통신으로 불리는 5G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콘텐츠와 관련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정부도 올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개가 국내에서 처음 보고됐습니다. 이는 노로바이러스가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교차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위생관리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1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새해 첫 출근 날인 오늘 아침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철원 기온이 영하 16.6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서울 영하 8.8도, 대전 영하 8.4도, 광주 영하 2.8도, 부산 영하 2.5도 등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 영향권에서 강추위가 이어졌지만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서울에 건조경보가 내려지는 등 중부와 영남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령 중이어서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은 바로 재물과 복의 상징인 돼지의 해, 기해년입니다. 특히 올해는 6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황금 돼지해라고 하는데요. 우리 생활 속 돼지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끼를 많이 낳는 돼지는 재물과 복을 부르는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1970, 80년대 이발소 주인들은 손님이 많이 오기를 바라며 돼지 그림을 걸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용돈을 모으는 저금통은 예나 지금이나 돼지 모양입니다. 집안에 돼지가 있는 형태에서 만들어진 한자 집가자에서 알 수 있듯 돼지는 옛날부터 사람과 가까웠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의 제물로 쓰였고 귀한 식량이기도 했습니다. 생산력,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물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런 믿음과 연동돼서 돼지띠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아주 좋은 띠로. 특히 황금돼지 마케팅이 뜨겁게 펼쳐졌던 2007년과 달리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진짜 황금돼지 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황색, 땅을 뜻하는 기와 돼지가 합쳐져 황금돼지 해를 뜻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때는 정해년이었기 때문에 붉은 돼지띠 해였죠.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상술의 일환으로 그때를 황금 돼지띠해라고 명명을 했고, 그러나 기해년은 분명한 것은 황색 돼지띠해, 바꿔 말하면 황금 돼지띠해가 분명합니다. 때로는 더럽고 게으르다는 편견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소중한 가축으로서 사람들과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돼지.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돼지의 기운을 받아 복이 넘쳐나기를 사람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지난달 1일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5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를 쏘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들어갔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생생함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콘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어서 꿈의 통신으로 불리는데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상현실, VR 기기를 쓰자 극장 화면이 펼쳐집니다. 기존 IPTV 속 콘텐츠가 가상현실 기기와 결합해 실감형 서비스를 전해줍니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건 고용량 고화질 데이터를 끊김없이 전달해 줄 수 있는 5세대 5G 통신망 때문입니다. 5G 시대에는 기존과는 다르게 초고화질, 그다음에 초저지연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재미있는 그런 실감 영상과 VR 게임 등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현재 쓰고 있는 4세대 LTE보다 20배 정도 빠릅니다. 1초 정도면 고화질 영화 한 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와 범위가 확장되면서 초고화질 영상이나 가상현실 등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원격 의료,
스마트홈 서비스 등 기존 산업과의 융합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업계는 성장 정체 해소를 위해 5G 분야에 수십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5G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려고 믿어 심지 않고 우리가 제시하는 어떤 5G 서비스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보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5G는 우리 일상생활에 정보기술들이 들어가서 사물과 우리 인간의 생활을 밀접하게 연결시켜주는 그야말로 초연결 시대를 열어주는 획기적인 기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5G 서비스를 구현할 개인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단말기는 오는 3월쯤에야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존 LTE보다 속도나 품질이 좋아지는 만큼 비싼 요금 문제도 걸림돌이고 소비자를 유인할 전용 콘텐츠 개발도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5세대 통신 서비스가 본격화하면서 주변 사물들이 더 촘촘하게 연결되는 이른바 초연결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킹과 같은 정보 보안 문제가 5G 시대에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올해 5G 상용화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과 서비스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신년사에서 올해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바탕으로 5G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초연구 분야는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긴 호흡으로 꾸준히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혁신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4조 3,149억 원이 투입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과학기술과 ICT 분야 연구개발 사업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초 연구 예산을 지난해보다 2,288억 원 늘려 1조 2,00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바이오 헬스 분야와 기후산업 등 미래 유망 원천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휴대전화 이용자가 한 달 평균 40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지난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의 번호 이동 건수가 566만여 건으로 전년보다 19.3%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월 평균으로 보면 한 달 번호 이동 건수가 47만 1천여 건에 그쳐 2005년 이후 처음으로 5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약해지고 요금 할인이 확대되면서 기존 통신사를 유지한 채 추가 할인을 받는 이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설사와 복통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가 반려동물인 개에서도 검출됐다는 보고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 감염병 연구센터 연구팀이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국내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소 등에서 수집한 개의 혈청 427개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15.9%에서 노로바이러스 항체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수집한 개의 대변 샘플 459개 가운데 3.1%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국내에서 개 분변과 혈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처음이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이는 겨울철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가 사람과 동물 사이에 교차 감염될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노로바이러스 자체가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고 개가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만큼 교차 감염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5가 인류 역사상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태양계 끝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나사는 뉴 호라이즌스5가 한국 시각으로 1일 오후 2시 33분 태양계 가장 바깥쪽 소행성인 울티마 툴레에서 3,500k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뉴 호라이즌스5는 이곳에서 소행성의 형태와 표면 온도, 지형 등을 관측한 뒤 소행성의 중력을 이용한 플라이바이 항법으로 속도와 방향을 바꾼 것으로 추정됩니다. 울티마 툴레는 해왕성 너머에 있는 소행성 무리 카이퍼 벨트에 위치한 별로 이번 관측을 통해 이 소행성의 형태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한 해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새해에는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될 때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고 차량 이부제에 민간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새해 미세먼지 대책 어떻게 달라지는지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동안 수도권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을 보이는 건 모두 52차례입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고통을 당한 셈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사정이 조금은 나아질 전망입니다. 특별법 시행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5등급 차량은 주로 노후 경유차가 해당하며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센터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 이부제도 지금까지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민간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 감면 등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 대에 주던 인센티브도 이러면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사드 여파 등으로 국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첨단 기술력 등을 토대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중국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레이저와 초음파를 활용해 각종 의료 장비를 만드는 전문 기업입니다. 사드 여파로 중국 수출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던 중 새로운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중국 시장 분석과 끈질긴 노력 끝에 중국 업체와 3년간 총 1억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저희들이 그 시장 진입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 물꼬가 트였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봄에 기운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我们跟元泰的合作，第一主要是它的产品在中国取得 CFDA， 然后获得临床的验证报告，证明它的产品是真实有效的。第二的话，我们经过内部8名员工的测试，它的头发慢慢的也长出来了。 음성인식과 전달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무선 마이크를 개발한 또 다른 벤처기업도 중국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선전에 지사 설립 허가를 받아 내년부터 연간 30억 원대의 매출을 목표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사드 여파로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기업들이 첨단 기술과 맞춤형 제품 개발로 중국 시장을 새롭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FTA 체결로 관세는 낮아질 전망이지만 시장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기술력 있는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이 추진되는 이유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필요한 기술, 제품 이런 것들 찾아서 그것을 원하는 그런 기업들과 바로 연결해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정치 등 외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수출과 교류를 위한 안전망과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연초에 운세나 점을 보는 분들 많으시죠? 재미로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는 분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내시 사이언스 투데이 생강연구소 시간에는 연초에 운세를 보는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